오늘 시간을 맡은 이대경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다들 임플란트를 열심히들 하시고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감히 한번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경험했던 거, 자료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한번 경험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부터가 제가 최선을 다하는 진료,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부분 주제들을 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우리가 다하면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의사로서 좋은 치료하면 또 우선 좋은 치료 했다는 거가 기쁨이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그걸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또 그 중에 있으시니까 또 그런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이제 길게 보면은 좀 더 그 다음 거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니까 저희가 병원 경영과 운영 또 이거에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하여튼 처음에 최선을 다하는 이거가 참 중요한 마음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치과 의사가 알아야 될 당뇨병은 사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혈당이 높거나 또 신진대사 체계의 시스템 질환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오랜 기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적 합병증 이렇게는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이 사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치과 진료에 특히 외과적인 치료에 어떤 관계가 있나를 갖다 좀 보면 사실은 주목해야 될 거가 이 타입 2 모든 당뇨 환자의 약 95%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후천성으로 당뇨가 나오는 이러한 그 환자가 95%가 거의 타입 2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이 타입 2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은 그 모세혈관 순환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가 제일 치과 의사로서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망막에 그 모세혈관에 병증이 생기면 실명도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는 이제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애가 오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잘 통하지 않고 조직에 이상이 생겨서 저림 증세, 통증 이런 거가 신경계통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그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가 뭐 당연한 또 잘 알고 있는 그 상식입니다. 그리고 구황에서는 이제 치주 질환이 증가하고 상처 치유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왜 구황 내에서 치주 질환이 증가하고 왜 상처 치료가 잘 안 되는지 이거를 항상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모든 치료에 그걸 이제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세혈관 순환 장애, 즉 세포 끝에까지 아주 제일 가느다란 실핏줄을 통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영양 공부, 산소 공부, 노폐물 배출 이것이 다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초에 있는 세포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치유 기전이라든지 면역 기전이라든지 모든 기전이 저하된 상태가 바로 당뇨병. 그래서 이 당뇨병의 현황을 보면은 지금 확산 추세입니다.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내서 그 당뇨병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경종도 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도 알리고 있는데 이 당뇨병의 연령별 유병률을 보면은 이건 2018년에 내놓은 자료지만 2016년도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조금 지났지만 그것도 가장 최근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60대에선 고령이 될수록 여자가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하여간 지금 60세 이상, 50세 넘어가면서부터 60세, 70대 이상이 이제 확 높아지고 있어요. 거의 막 2배, 40대로 보면 거의 3배 이상의 숫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죠? 임플란트 환자들이 대개 다 이 연령대죠. 이 연령대인데 이 연령대에 지금 당뇨병 유병률이 지금 엄청 많다. 이제 특히 보험 임플란트 환자들이 당뇨병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신체 연세 때문에도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조직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당뇨까지 겹쳐 있고 그러면은 이 조직의 활성도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혈관의 순환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거죠. 지금 사실 당뇨병 인구는 500만이 넘었어요. 이제 몇 년 전 얘기나 500만이 넘고 여기 보면은 50세 이상 넘어가는 서부터는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벌써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 그래서 이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환자가 다 여기에 있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료하는 임플란트 대상 환자들의 그 당뇨병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당뇨병을 이제 관리하는 수준을 보면은 지금 요 당뇨병이 있다는 걸 확인된 자기가 아는 거가 저 오렌지색이고 알면서 치료를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연두색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 뭐죠 조절을 갖다가 지금 뭐 치료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게 관리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면 여기 당화혈색소가 이제 6.5 이하로 완전히 좋아진 경우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관리에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통계에는 제가 안 넣었지만 이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 계층일수록 당뇨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그 경제 수준 낮은 층에서 왜 많은가? 아마 관리에 대한 거가 그 생활 고에 시달리면서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제 수준이 낮아진 분들 중에 보험 환자는 저희들이 더욱더 좀 유심히 봐야 될 계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당뇨병 치료제가 어떻게 처방이 됐나를 갖다 보면은 말이죠. 2002년서부터 지금 2016년까지 통계인데 2002년서부터 16년 보시면은 지금 이 당뇨병 약의 처방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분홍색은 뭐냐면 약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상 당뇨병 약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이제 단독 한 가지 약만 쓴 게 연두색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14년 사이에 이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증가하는 추세가 좀 더 또 이렇게 되겠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럼 당뇨병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많은 임플란트 환자들이 당뇨병 환자가 많고 저희가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하는 거가 중요하다. 네, 여기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가 합병증 같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숫자가 지금 이것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시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게 사실 가파른 증가예요. 증가하는 추세가 이게 가파른 증가입니다. 이게 10년인데 앞으로 또 10년이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뇨병 학회에서 내놓은 그 자료인데 당뇨병은 병 자체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저희 당뇨병 환자들을 조절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랑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폐경기의 여성인 경우가 당뇨병 이제 저희 임플란트 환자 중에 여성분 중에 폐경기를 거친 분, 사실 임플란트 환자의 비율로 보면은 뭐죠? 3분의 1 정도까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녀 절반에 보고 폐경기에 넘어간 분이 3분의 1이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분들을 여기 보시면 골 밀도가 확 줄어듭니다. 골 밀도가 확 줄어들고, 특히 폐경기 여성이 당뇨를 앓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 골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골질의 퀄리티도 떨어져요. 퀄리티도. 그래서 폐경기 여성의 당뇨병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골질은 지금 제일 안 좋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여기 국제성모병원의 김세화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주목할 부분인데 뭐냐면, 이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골질을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수변의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골질을 약화시킨다는 거가 저희 치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뼈가 있다 하더라도 그 뼈의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당뇨가 임플란트의 골육착에 미치는 영향을 딱 주제로 해가지고 조사한 논문이에요. 높은 실패율을 당뇨 환자에서는 보다도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사실 저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기 인터넷 검색해서 이렇게 당뇨 치료 치과 이게 홈페이지에 원장님들 내신 거 보면 조절되는 당뇨 정상이가 똑같이 다 치료해드립니다.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논문을 검색해 보면 논문에는 당뇨 환자가 실패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논문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원장님들이 그렇게 상식적인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논문에 그런 거 없는데. 그 다음에 보철 치료 후 1년 이내 실패 증상이 나타난다. 저희는 뭐죠? 임플란트 오세오인트로시 되고 나면 완전 성공. 딱 그렇게 보철 세팅되고 나면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논문에 보면 보철 치료가 끝나고 나서 1년 이내에 임플란트가 탈락이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1년 이내에 문제가 오면 1년 이내에 많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원인이 뭐냐? 당뇨 환자의 모세혈관 순환 장애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다라는 거죠. 네. 임플란트 쓰다가 몇 개월, 1년 쓰다가 임플란트가 흔들리면서 빠졌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임플란트 회사 쪽에서는 아주 곤란한 거죠. 들은 오스인트로시 됐는데 왜 나중에 빠지냐. 그거가 모세혈관 문제. 그래서 다른 이 당뇨 환자 치료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이 변수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를 나왔어요. 마이크로바스큘라 컴플레인, 모세혈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는 그런 증상들. 사실은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조직이 정상인이랑 별로 달라지 않게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안에 현미경 레벨에서 보면은 그 조직에 골병이 들어있다. 그렇죠? 당뇨 환자. 거의 정상처럼 보이더라도 현미경 레벨에서는 조직이 상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완전히 어떤 기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까지 되면 이제 그거는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당이 임플란트 치유 과정에 미치는 그 영향을 보면은 이 왼쪽은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면 이제
클롯이 형성되고 본 리sorption부터 오고 그 다음에 본 마트리스가 형성이 되고 본이 생기면서 미네랄 레디에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골유착이 되는 것. 이게 임플란트 수술의 골유착 단계인데 각 단계에서 이 혈중 농도, 그 당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이런 클롯 형성될 때부터 단백질 형성에 그 방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본 리sorption이 일어날 때 파골세포가 나와서 이걸 리모델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파골세포의 활동이 떨어지고 본 마트릭스, 콜라겐 형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제일 중요한 효소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이거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본 리모델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골 대사에서 기능이 저하가 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모든 과정에서 당뇨 환자는 이러한 그 저하된 기능 속에서 우리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어나는 조직 반응은 정상인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조직 반응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조절이 되는 당뇨를 하더라도 안에서 조직의 힐링은 정상인만큼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논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중간에 막 인슐린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골 실험동물에서 뼈가 이렇게 생기는 그러나 아무리 조절을 해도 당뇨가 없는 대조군과 같은 수준까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희가 조절되면은 임플란트 정상인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살 수는 있지만 아무리 조절이 돼도 정상인만큼 퀄리티의 골유착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명확한 논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조절이 되더라도 건강한 환자보다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거가 여러 논문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사실은 보철 장착 후 1년 이내에 일어납니다. 골유착에서 기능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유는 모세혈관 순환 장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모세혈관 순환 장애는 뭐죠? 백혈구 세포를 말단위까지 못 날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 감소돼서 본 리모델링 기능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불이 났는데 이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아무 손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세혈관에 이 지금 모세혈관 이 순환 장애가 일어나니까 충분히 피가 조직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서 조직에 영양분도 전달이 늦고 산소도 전달이 늦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노폐물 빼가는 것도 노폐물도 늦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도 이제 면역 세포들 들어가야 되는데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모세혈관 순환 장애가 이 조직의 그런 아주 액티비티를 기능을 떨어뜨리고